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한미령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미령 의원입니다. 저희 양주시에 감리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감리제도는 이제 양주시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전체 다 있죠. 네, 전체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 그 재설계를 하든 양주시가 무슨 공사를 하면 다시 재공사를 하든 양주시의 집행부가 어떤 무엇의 잘못에 대한 무조건 책임을 진다는 거는 뭐 책임에 대한 부분은 명시화되는 거는 맞지만 어쨌든 그 전체 공사가 다 끝나면 감리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거 아닙니까? 감리가 뭡니까, 국장님? 이제 저희가 감리는 그 공사감독관이 해야 될 업무를 위임해서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목공사나 건축공사나 이제 감리제도가 있고요. 건설감리에 있어서는 상주감리하고 비상주감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저희가 감리한테 위임을 할 때는 뭐 권한의 위임도 하지만은 그거에 이제 비례해서 비용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자체에서 이제 감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상주나 이런 사람들이 감리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이제 감리 제도를 좀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저희가 있습니다. 그 감리 제도로 인해서 사업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예, 건축 부분은 이제 감리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고 네. 있는데 저희가 그 간합 연구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비용도 없고 그래서 이제 직원이 도로는 그렇다 쳐도 아까 이제 예, 그건 이제 건축 다른 부분 의원님들이 예, 말씀하신 거라서요. 부분은 건축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건축에 대해서 재설계가 들어가든 뭐 이제 어떤 다른 그 설계 다 지어놓고 다시 공사를 해서 비용 추가가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리가 공사 감리를 철저히 했다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저희가 네. 감리비가 설정이 돼 있어요. 그 네네. 사업비에. 맞죠, 국장님?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추궁하셔야죠. 한 번도 추궁한 적은 있나요, 혹시? 이제 그런 문제 발생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한다거나 그런 감리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화시켜서 이런 부분을 다음 감리를 다시 재선정한다거나 이런 사례가 있나요? 제가 저 업무를 맡고 나서는 이제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요. 잠시 휴식 시간에 이제 담당 과장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홍성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공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감리한테 위임을 하더라도 감리가 감독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설계자가 설계를 잘못했을 때는 충분히 법령에 의해서 이제 페널티를 줄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소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하고 말씀 나눴던 거는 뭐냐면 철저하게 좀 페널티를 주자. 그래야 정신 차리고 일을 하는 거지. 저희가 좋은 게 좋다고 가다 보면 결국은 손해 보는 건 양주 시민이 손해 보는 거거든요. 전체 공사가 다 끝나면 관리 감독하는 거는 무조건 물론 이제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중간중간 관리 감독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어떤 설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 조각조각의 어떤 그 파트별 담당자가 있을 겁니다. 뭐 설계면 설계, 감리면 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사람들한테도 질책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네. 예,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존경하는 정덕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고 이슈고 양주시 의회에서도 저희가 군사시설 피해에 관한 연구단체 모임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581페이지에 보면 민간군 협의체 운영 및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지금 안순덕 위원장님이 자료 요구한 거를 본 의원이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국방개혁 2030을 위한 통일 대비해서 군사시설을 재배치를 하고 있는 거는 대한민국의 정책 반영인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덕정역 인근에 그 부대를 재배치가 논의가 되고 있어요. 환승센터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은 알고 계시죠? 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저희가 GTX C 노선이 이제 덕정역에 최종 이제 종착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합 멀티 환승 센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보급대하고 급양대 이전을 이제 저희가 이제 협의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는 2022년까지 이전을 완료해 달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국방부랑 협의하고 있는 내용은 국방부가 이전해야 될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대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할 지역에 그들이 있어야 될 막사 그 공사를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 조달청하고 좀 협의를 해달라. 그다음에 그 막사를 짓는 그 예산을 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달라.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문제는 양주시도 비용 처리를 아마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협의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차량 기지가 들어오거나 환승센터에 대한 부분은 이제 국토부하고 민간 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행정에 대한 지원만 해주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그 비용에 대해서 또 처리가 안 되는 경우 또 양주시가 예산을 덜 확보했다가 이런 문제가 뭐 환승센터가 다 계획돼서 설계 반영까지 들어갔는데 국방부가 움직이질 않아서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 없도록 사전에 예, 그것도 준비하겠습니다. 잘 챙겨 보셔야 됩니다. 네네. 뭐든지 예산이에요. 예산이 잘 수반이 돼야 되고 계획대로 예산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접경 지역에 대한 문제는 이제 그 대한민국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일 대비해서 반드시 이거는 해결해야 됩니다. 미리미리 설계 반영을 해서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될까. 지금 문제가 터져서 이거를 막는 것보다 지금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광정면의 어떤 헬기 부대는 좀 이렇게 이거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양주시에는 군부대라든지 이런 규제 군사시설로 인한 이런 규제 이런 문제가 닥쳐 있는 지금 과제입니다. 네. 탄약고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넓게 그림을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만약에 설계 사례를 좀 확인하시고 이전에 따른 상생 협력이 필요하다. 군사 시설 그러니까 군 지역도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저희 양주 시민도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거 필요성이 필요하면 같이 군 시설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예,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센티브를 획득해야죠. 국방부와 논의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 처리를 받아내야 됩니다. 네, 의원님 말씀이 그런 맞습니다. 것들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것들이 어떤 법제화나 체계가 좀 미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계속 입으로만 떠들면 이게 법으로 가는 정책화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희도 의회에서 그런 문제를 가시화시키기 위해서 그 연구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 집행부에서도 그런 거를 좀 더 살펴보시고 좀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빨리 획득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언제 2020년 3월 20일 날 소음 영향 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결과 나왔습니까? 소음 영향 평가에 대한 이제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4회에 걸쳐서 소음 영향 평가 어떻게 됐죠, 결과가? 일단 그 군에서 제시했던 이제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다 했는데요. 아까 정덕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80 베클 네. 미만이다 보니까 군에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자기들 기준에는 좀 미비한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거는 주민들도 이미 예정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그 80 데크이라는 거는 웬만한 소음으로는 그 정도 측정을 될 수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80 데크이라는 거는 거의 헬기가 뭐 계속 그 자리에서 뜨지 않는 한 그 정도 소음은 날 수 있으니까 이 헬기가 뜨는 게 예를 들면 막 프로펠러를 돌려서 어느 정도 10m 올라가고 거기에서 그 올라가는 그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단 시간이기 때문에 그 소음이 나올 수는 없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이 느끼는 그 소음의 피해라든가 그게 10분에 느껴지는 거는 이 그 주변에 소를 키우는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의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은 그 몇 분이 너무 힘들다는 거고, 그게 몇 해 동안 얼마나 하루 중에 뭐 3회를 뜬다든지 4회를 뜬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기계를 고치기 위해서 프로펠러를 고치기 위해서 몇 번을 돌리는지 이런 거는 측정을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시가 어떻게 측정을 했느냐를 저희한테도 의회에도 좀 보고를 해주시고 끝났으면 이런 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꼭 물어봐야지, 질의를 해야지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자료도 좀 갖다 주셔야지 저희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줄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저기 의원님들이 주민들한테 설명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안 되면 정말 인센티브라도 받아내야죠, 국방부한테. 이제는 그 시점까지 왔다, 도달할 때까지. 그래서 진작에 이런 걸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피해에 따른 어떤 보상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화될 수 있도록, 이런 정책화될 수 있도록 이거를 강력하게 논의해야 됩니다. 네, 저희도 의회와 힘을 합쳐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지금 그 방사동에 자연녹지 추락 지역에 뭐가 있죠? 여기에 군 폭발 관련 시설이 탄약고가 있죠. 네, 이거 탄약고가 설명 있습니다. 좀 해주세요. 이 탄약고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지하로 이제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 이제 얘기를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이제 지하로 하는 비용이 이제 너무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그 현재 위치하고 있는 지형이 임야하긴 하지만은 산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은 높이가 너무 낮아서 그게 지하하더라도 그 효과를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의문성이 좀 제기가 되고요. 탄약고를 한 개 정도 건설하는데 보통 우리가 350억. 어쨌든 지하화 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을 한 자료가 그거는 있습니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요청을 했는데 현재 그 답변이 시원스럽게 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그 몇 부분에 회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2018년도에 민원을 이제 제기하고 협의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답변을 이제 안 해주면 왜 답변 안 하냐? 뭐 3번, 4번 이렇게 계속 요청하면 돈 들어갑니까 이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재촉하고 답변을 얻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정덕용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른 지자체는 협의회인가 이런 부분이 다 설치가 되는데 아직은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늦어요, 양주시가. 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예, 좀 그런 것도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도 그거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잘 챙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계속 논의를 하고 전달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석 택지지구 추진 현황을 지금 본 의원이 자료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2년 전 자료인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자료가 그때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제게 이제 주신 자료예요. 그래서 참 요긴하게 잘 쓰고 있는데 이게 아마 많이 변했을 겁니다. 지금은 이게 아니고 설계 변경이 들어갔고 이제 다르게 변경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구 지정은 2004년도에 지금 돼 있었죠. 예, 2004년도 12월 30일에 이제 지구 지정은 됐고요. 승인 받은 건 2007년이고 협의 보상이 실시된 게 2009년부터입니다. 예, 9년부터 협의 보상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몇 년입니까?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에 대한 부분이 이제 거의 취소 수준까지 갔던 건데요. 저희가 다시 이제 LH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 4월 29일 날 광석지구 개발 계획 등에 대한 그 조사 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이제 착수가 됐습니다. 이제 사업비는 52억이고요. 지금 이제 10여 년이 지나고 뭐 지구 지정된 지는 뭐 15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주변 여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여건하고 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서부권에 대한 교통 개선 대책 이런 걸 포함해서 진행을 좀 빨리 하도록 예를 하겠습니다. 들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서부권 교통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예전에 39번 국지도는 10년 전에 그 도로를 뚫어야만 했던 그 환경적인 여건이 있었어요. 그 도로가 아니면
그 서울권으로 진출을 할 수가 없어서요. 광적 백석 주민들이 그게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10년도 더 된 일입니다. 그게. 네. 그래서 39번을 계속 해서 지속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은 39번 국지도가 지금 외곽 순환 고속도로라든지 GTX가 들어온다든지 7호선이 들어오면 그닥 그렇게 뭐 많이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본인 의원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그 39번 국지도 외에 접근성을 필요로 하는 의정부와 그 광적 백석 사람들이 그 의정부를 그 시내를 통하지 않는 그 외곽 도로를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거를 계속 건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어떻게 추진하고 있죠? 원래 이제 서부 우회도로에 대한 검토는 LH가 광석지구 택지 그게 개발 만들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답변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광석지구 택지 개발 사업을 통해서 생기는 이익금을 가지고 이제 그 도로 개설에 대한 부분, 광역교통 개선을 하겠다고 한 건데, 요거는 저희가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이익금에 대한 부분은 니네가 책임져라라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거라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요거 해달라면 그 사람들이 말을 듣습니까? 이제 의원님이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은 양주시가 이제 거대한 조직인 LH하고 뭐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LH가 들어줄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그건 실무자하고 저희가 노력을 해서 LH가 저희 입장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근데 그 역할이 참 광범위하고 힘들어요. 힘들고 의원님 힘들어도 저희가 해야죠. 그건 알고 있죠. 뭐 본의원이 모르겠습니까? 그 사실을 각서라도 하나 받아내세요. 아무튼 문서를 받아내도록 네, 하겠습니다. 문서 처리해서 도장 찍고 해서 그 왜냐하면 서류화 시켜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LH가 약속을 어긴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아무튼 저희가 이제 왜냐하면 이거 속기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똑바로 하셔야 돼요. 저희가 이 사업 기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2023년도 상반기에는 공사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뒷바라지를 해야 되고요. 그 이전에 저희가 그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360번 그 국도가 어제도 다뤘지만 그 국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 국도는 광적에 그렇죠. 아침에 몸살을 앓고 저녁에 몸살을 앓아요. 또 공사 때문에 몸살을 앓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되고 있으니 어쨌든 그쪽에 외곽하는 고속 그 도로를 좀 많이 뚫을 수 있도록 노력을 그러니까 저희가 해주시기를 이제 당부드릴게요. 예, 그래서 그 광적 백석 지역의 이제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지금 방송 3북도 하고 있고요. 또 복지 사거리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종합적으로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노선에 또 대한 2호선은 지금 그 양주역까지만 가고 있잖아요. 양주역까지 전철을 타는 노선이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자료가 통일대비 양주시 발전 전략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용역 보고 하셨죠? 네, 했습니다. 여기에서 자료를 보면 아직까지는 교통수단이 출근 자족도 및 서울 의존도의 인구 현황을 볼 때 지금 양주 시민들이 출퇴근율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양주 시민들이 60%가 넘어요. 양주 주민들이 양주에서 출퇴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전철을 이용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자기 승용차를 가지고 이동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거예요. 버스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여기 지금 이거 국정님 거 아닙니까? 국정님의 국에서 이 자료를 발표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실려 있습니다. 네, 네. 이거를 보시고 어떻게 하면 그런 지금 물론 동북권에 어떤 이런 전철 7호선 들어오고 GTX 들어오면 저희가 방성 3북간 그 도로가 지금 계획 공사가 들어가면 그쪽으로 들어가서 수원까지 가는 거, 강남까지 가는 이런 해결은 됩니다. 그거는 해결이 되지만 지금 당장 급한 거는 이분들이 광적 백석의 360도 몸살을 앓고 있는 출퇴근하는 이 주민들의 목마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가장 저희가 급한 게 그겁니다. 예, LH하고 저희가 의정부 경민대학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그래서 분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미사단 부지가 현재 이제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직장을 포기하고 그 출근하는 거를 포기했습니다. 그냥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어요. 시민들이 고통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제도 지적했지만 그런 시급한 문제가 시민이 불만으로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주시가 한반도의 통일의 중추적인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기 북부의 선전적인 어떤 중심의 도약이 될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가장 시급한 게 SOC 사업입니다. 네. 그중에 도로 확보입니다. 도로 확보. 주민들의 민원이 속출하는 그런 도로를 먼저 도로를 새로 뚫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이 속출하는 도로를 해결한 다음에 도로를 새로 뚫는 것도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길 의원입니다. 한민희 의원님이 너무나 잘해가지고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강석지구가 잘 되려면 39번 국지도가 저희 서부 우회도로가 꼭 돼야 되죠. 일단은 교통망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 택지개발지구가 근데 성공하기는 서부 우회도로를 호원에서부터 광저까지 오는 게 실질적으로 계획이 잡혔다가 94년도에 취하를 했어요, 그죠? 취하가 했습니다. 시에서. 네. 그 이유가 뭡니까? 의원님 제가 그 취소된 이유까지는 아직 좀 모릅니까? 답변을 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강석지구가 지금 뭐 몇 번을 한다고 했지만 현재 아직 보이지도 않죠, 그죠? 근데 23년도에 착공을 하죠. 착공은 목표로 지금 이제 용역 정확히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개발 계획 승인서부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저희가 2018년도에 이제 그 사업 기간 연장을 해줬습니다. 23년 예, 12월까지 했고 다시 이제 또 연장을 해줘야 이제 되고 4월 29일 날 52억을 들여서 지금 다시 강서지구를 시신이나 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사 설계 용역으로 조사- 이제 들어가는데 조사- 그래서 예, 이제 예. 광역 교통망부터 해서 그 광석지구 택지개발 지구 내에 그 배치도라든지 이런 걸 다시 이제 다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그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하실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도 많이 달라져 있을 테고요. 그리고 과거처럼 뭐 정형화되어 있는 것들은 현재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토지의 구성을 좀- 지금 이제 강서지구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나요, 지금? 어떤 노력을 해서 지금 그럼 착공은 정확히 언제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개발 계획 변경을 해주면서 사업 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예. 그건 이제 2023년도 12월까지 일단 연장을 해줬고요. 저희가 이번에 용역 발주를 통해서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고 개발 계획 변경에 대한 부분을 승인을 해주고 그래서 23년까지는 여기서 승인을 해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LH에서 해야 되는 거죠. LH에서 하겠다고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거기서 예, 저희가 뭐 50억이라는 돈을 주고 용역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LH가 다시 사업을 하겠다고 재개를 한 거니까 저희는 뭐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2년도에 착공을 하는 걸로 이제 알았었는데 네. 다시 1년이 또 이렇게 연기가 됐기 때문에 또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다시 정확히 우리가 모르니까 그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네. 이 강적에 있는 분들이 의구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3년도 상반기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23년도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거 되도록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서부권에 대한 부분은 많이 침체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럼 이건 지금 서부 우회도로에 대해서 뭐 필요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펜대라도 그려서 그림이라도 그렸습니까? 펜대를 그렸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 제 그림을 막 그리는 사람은 펜대를 아니라서 그리는 거 있어요. 지도가. 근데 이제 여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검토는 다시 해야 됩니다. 아니 그거야 당연하죠. 네. 근데 어떻든 광백석의 모든 분들이 서부 우회도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천을 안 하니까 문제란 말이죠. 이번 기회에 또 말만 하면 어떻게 해요? 정말 할 것이다 의지를 좀 보여주셔야지. 아무튼 그럼 이번에 본예산에 뭐 추경이 됐든 그 설계비 세울 수 있습니까? 저희가 설계비를 세워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회도로요.
우회도로요? 그래요. 서부 우회도로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건 이제 LH랑 같이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LH에서 타산이 맞습니까? 마치 제대로 안 맞는데 그거 할 수 있죠. 강교통시설 분담금을 안 내고 도로를 낼 수 있습니다. 그건 그때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실체를 보여줘야지 실적으로 LH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의원님들이 뭐 도와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 본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실무진들끼리 좀 더 논의를 해서 예.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은 네.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아까 그저 서류 설명에 제 5차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으로 국지도 39호선 송추 부곡간 도로 사업이 국토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이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까? 네. 언제 이거 그 사항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송추 부곡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네. 저희가 장흥 광족간이 저쪽 송추 IC까지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 알고 있죠. 예, 이제 마지막 구간에서 이제 병목 현상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영을 하려고 해서 저희가 지금 경기도를 통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했던 거고요. 지금 이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늦었죠. 옛날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든 취소화된 부분이 있었고 노선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부곡리에 계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39번 국지도가 거기까지 지금 현재 끝부분에까지 도로 나는 걸 좋아하잖아요. 왜? 그 도로가 나면 교통이 늘어나면 부곡리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벌써 몇 년 전에 지금 같은 이런 계획을 잡았어야 되는데 늦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좀 늦었긴 늦었지만 늦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라도 정말 계획을 새로 세워서 빨리 해 주십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양주 아트센터 어제도 이제 질의했는데 이거 될 수 있어요? 네? 이거 할 수 있어요? 아트센터를 할 수 있냐고 여쭤보신 건가요? 네. 일단은 아트센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생각보다는 조금은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코로나고 뭐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가 좀 늦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진행되는 게 이제 지비 해제 부분하고 뭐 여러 가지 절차는 남아 절차를 있습니다. 보면 2026년도에는 이제 완공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거의 1,00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인데 참 아트센터가 이제 저기가 처음에 사업 계획 올렸을 때 869억이었고요. 기재부 이제 통과하면서 871억으로 이제 2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국비 350억 원 지금 확보가 된 상태고요. 나머지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검토를 해야 됩니다. 네, 하여간 노력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그저 군 헬기 부대 배치 문제. 지금 우리 뭐 잘하실 거예요, 그죠? 회의만 지금 몇 번을 했죠, 그죠? 참 우리도 여기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말 그대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말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공직자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 대책위에서도 누가 말을 못 꺼내는 거 이게. 아무튼 자주 하지 못하는 회의인데도 불구하고 의견들을 정리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년이 벌써 지났는데 과연 언제 이게 종식이 될지 참 걱정이 좀 앞섭니다. 아까 우리 정동 의원님께서 이제 어떤 법령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돼 있어야 돼요. 뭘 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받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완벽하게 좀 우리 양주시에서 좀 만들어 놓으시고, 하여튼 이게 헬기 부대 문제에 대해서는 좀 우리 국장님이 한 발 더 나가서 좀 선두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 네, 제가 제 역할을 하도록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해주세요. 예. 저 삼북 방성간 도로 이게 이제 1구간 2구간으로 해가지고 1구간을 모청 이쪽을 샘내 쪽에서 하죠.
예, 이제 정식 명칭은 이제 방성 3부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죠. 1구간이 방성리 쪽이고요. 그렇죠. 2구간이 삼북동 쪽인데 근데 삼북동 이 구간부터 공단하잖아요. 왜냐하면 1구간은 이제 난공사입니다. 그다음에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부분은 사실은 삼북동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장묘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불필요한 차량들의 통행부터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일단 시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도로기 때문에 어느 구간을 하든 나중에 개통이 다 되겠지만은 그래도 시민들의 그 불편을 조금이라도 빨리 해소할 수 이 있는 쪽으로 개통이 진행하고 25년도까지인가요? 이제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는 다 됩니다. 그러니까 질의하는 걸 왜 하겠습니까? 이걸 쓸데없이 다 하는 거를. 개통 예. 그러니까 방성 삼북간 준공은 2022년까지입니다. 아니요, 저희까지요. 예예. 백석까지. 예예. 백석까지. 다. 전부 전 구간이요? 네, 전 구간이. 구간은 22년? 네, 2022년까지고요. 지금 현재 단지 지금 예산 부족으로 해서 지금 정상적인 추진이 약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년밖에 안 남았네요. 네. 그럼 이 계획은 그렇게 잡혔는데 우리 지금 과장님이 답변 잘해 주셨네요.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27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사업비만 확보되면 저희는 뭐 아니요, 그 말은 누군 못합니까? 그 말은 누군 구상비가 못해요. 100억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년에 얼마 수입 들어올 거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 계획 못 잡으면 어떻게 예산을 짭니까? 양주시 예산을. 여기 있잖네. 계획예산과장님. 네, 기획성 과장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뭐 마냥 긍정적인 답변, 희망적인 답변만 드리긴 좀 어렵다는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그 국가 재정도 어렵고요. 시재정도 내년에 뭐 아주 뭐 좋게 막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어려운 살림에 최대한 하여튼 예산을 뭐 거의 대부분의 예산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갖고 뭐 시급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최대한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도로가 그럼 시급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모든 뭐 방송 삼북뿐만 아니라 지금 도시계획도로들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도 여러 개 있는데 다들 주민들이 오랫동안 계속 누차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 기간 내에 안 끝나고 장기간 딜레이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22년도까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22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좀 이해해 주. 많이 노력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제는요 변해야 돼요. 뭐 우리가 예산 짤 적에 여태까지는 그냥 어영부영 갔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확실해야 돼요. 시민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옛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 도로가 무척 중요한 도로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동서가 크게 뭐 예산이 거의 우리 옥정지구는 자연 발생에 의해서 발전이 되는 거고 저쪽은 아직 그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봐서는 이쪽 의원들이 잘하고 이쪽 의원들은 못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의원이 하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런 도로라도 하나 개설해 주면 그 주민들의 불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예산 확보를 조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그 뉴딜 사업을 해서 그 행복마을 지킴이 샘내에 있죠. 행복마을 관리소에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직원이 한 10명 정도 되죠. 10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 10분이 필요한 이유가 뭐죠? 일단은 이제 저희가 행복마을 관리소를 하면서 그 구성 인원에 대한 역할을 조금씩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제가 자료만 좀 보고 그러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까도 보니까 우리 강적에도 하나 갖다 주고 또 한다고 그러길래 예, 좀- 도시발전 과장이 그러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저기 행복마을의 10명은 10명이 꾸준히 다 같이 근무하는 게 아니라 교대 근무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를 편성해서 교대 근무를 하고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뭐 지역 순찰 아니, 활동이라든지 낮에만 근무를 하는데 무슨 교대 밤에까지 근무를 하고 밤에까지 있습니다. 합니까? 예, 맞습니다. 예. 방법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방범도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부녀자 밤길 안전길도 같이 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샘내에서도 우리 전국, 이제 경기도 내에서도 그 행복마을이 잘 됐다 그래가지고 지금 견학을 많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런 걸 제가 이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그 저 직원 10명 중에 네. 9명이 예지에 있고 1명은 그 동네 사람이에요. 그죠? 토백에. 다 양주 분들만 저희가 뽑았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러던데요. 그 동네 사람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네 사람으로 작년에 했었는데, 네. 그 동네 분들끼리 마찰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도 10분 중에 3분이 서로 다 마찰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지금 사직을 했었고, 지금 저희가 광적에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일단 저희도 1차적인 거는 그 주민들을 우선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 샘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양주 전역으로 좀 확대한 부분이고, 전 그래서 이제 이해가 좀 안 가더라고요. 그 소리 듣고 다른 건 몰라도 어떻게 10명 중에 1명만 그 지역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은 다 아니라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마을에 무엇을 위해서 하는 그거에 대해서 것일까? 광역교통시설과장이 추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최초 그 행복마을 관리소에 대해서 공고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초 공고를 할 때는 마을 주민 중심으로 해서 다 채용을 했었고요. 예. 그러니까 총 10명을요. 10명을 채용을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2차 채용을 할 때는 경기도 쪽에서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해서 그 당초에 일하신 분들은 우선 좀 배제를 하고 그 외에 외분으로 이렇게 이제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 샘내 마을이 그렇게 또 일을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외부 분들로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뭐 제가 거기까지 파고들어 알지 못하지만 그 지역에서 저에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사업이 과연 앞으로 계속 잘 될 것이냐 참 걱정입니다. 재생사업도 사실 걱정이에요. 알다시피 우리 강정면 주차장 콩마마 앞에 주차장 걱정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더 심사숙고 해야 되고, 사실 예산을 따오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을 진짜 우리 가장들이나 국장님들이나 직원이 고생해서 따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어떻든 일단 사업비를 따오면 그거에 맞게끔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그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도경 의원입니다. 우리 뭐 동료 의원님들께서 서부 측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서부 우회도로 할 수 있습니까? 답변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는 거예요. 광석지구 지정해서 우리가 광역교통대책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좀 짧게 좀 대답해 주십시오. 시간 없으니까. 자, 광석지구 하면서 우리 그 저기 98호선 오산리로 나오는 98호선 4차로 확대하는 거, 39호선, 그리고 그 당시에 했을 때 서부 우회도로를 LH가 하겠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 2005년도에 LH공사하고 경기도하고 협약을 해서 2005년도 6월에 실시 설계 용역을 했어요. 해는 과정에 감사원 감사를 맡아 해서 사업 기반 시설들은 국가 책무인데 왜 LH가 하느냐. 그래서 중지가 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해다가 그냥 유야무야 돼버린 거예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의원님들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라서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광백석 은연남매 쪽에서 서부 측에서
의정부를 접근하거나 지금 그 고속도로 외국 순환도로 고속도로를 탈라 그러면 어떻게 해지를 못하고 우리가 동부 축에는 뭐 국대도 3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선이 생기고 고속도로가 해서 여러 가지 접근할 수가 있는데 서부의 축이 없어서 이성호 시장님이나 정성욱 국회의원이 공약한 서울 연천 고속도로를 재정사업이 아닌 민자사업으로 가시화시키겠다. 그래서 의견 준 게 뭡니까? 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호원 IC나 송추 IC 쪽에서 같이 해서 연계해서 지금 백석축, 광적축, 은연축 뭐를 해서 IC를 만들어서 부채도로들을 붙여서 만들겠다.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다른 거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답변을 왜냐하면 이게 의회에 와서 답변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물어보면 묻는 대로 끌려가서 답변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 진행하는 과정이 있는데 다 이게 잘못돼서 죽어서 안 되는 거예요. 설계비 세울 수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설계비 세울 거예요? 안 되는 말씀들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이미 지금 크나큰 오류가 발생하고 뭘 해서 정리가 얼추 지금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정리가 돼서 다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을 끝나서 단계별로 지금 진행이 돼 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과장님이 됐든 뭐 그렇잖아요. 지금 국장님이 행정하시다 오셔서 뭐 그렇게 도로 세세하게 아시겠습니까? 그럼 과장님이 이렇게 되고 종료가 된 건 종료가 됐고 앞으로 이렇게 돼서 언제까지 뭐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 단계에 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뭘 하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죠. 예? 네, 근데 이게 지금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도 의회에서 지적하거나 말씀들 하시면은 정확한 답변을 안 내놔. 근데 아무것도 안 할 때는 답변을 못 내놓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시화시켜서 지금 하려고 여러 가지 법 맞지 않는 거는 상위법도 고치고 뭘 좀 하고 있어요 다. 근데 왜 그런 답변을 못 하시냐고. 그렇게 해줘야 맞는 거죠. 예? 답답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예? 딱 그거거든요. 예? 국지도 98호선 왜 못하고 있는 겁니까? 예? 아시잖아요. 예? 백석에서 매일 얘기하는 사업이에요. 그게 4차 5개년 계획에 국토국지도 사업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LH가 하겠다고 뭐를 해서 그 빼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잘못됐다. 왜냐? LH가 100% 분담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협약서에 뭐 진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서부 우회도로가 됐든 그 도로 사업을 하는데 수익이 발생한 부분에서 300억 정도를 LH가 부담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이런 얘기 제가 처음 하는 겁니다. 다 여기 그 사업에 포함을 시키고 뭐를 해서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사업비 받아갖고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해고 정상적으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집행부에서 답을 하는 거는 자 LH하고 뭐 이런 관계 뭐 때문에 못하고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빨리 어떻게 하려고 저도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답이 지금 새롭게 뭘 하고 있는데 변하지 않고 일관되게 옛날 그 저기만 말씀들 하시고 뭘 노력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시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 건 아니고 앞으로 잘못된 건 오류가 발생해서 잘못된 건 깨끗하게 인정하고 잘못됐고 뭐 그렇잖아요. 우리 행정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지금 LH 문제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치질 않았기 때문에 왜 국지도는 국가가 지원하는 지방도로인데 시는 행정력만 하면은 나머지는 국가나 경기도에서 다 하는 사업들인데 절차가 안 돼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5차 계획에 다 이거 포함시켰습니까? 누가 답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포함시켰습니다. 그렇죠. 네. 예, 늦었을 때가 빠른 거예요. 갈 수가
법으로 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단체장이나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100억이 됐든 1000억이 됐든 돈 들여서 몇 년 안에 끝내겠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국지도라든지 국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력 플러스 도나 국가에서 이런 절차를 이행 안 하고 뭘 저기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거예요, 핵심이. 예?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이 묻고 뭘 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뭘 하고 예전에 그런 사업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 이런 거를 바로 고쳐서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시키게끔 뭘 하겠다 이렇게 답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잘못되지 않나. 예? 이제 저기 김정길 의원님 끝나고 그래요. 말씀하세요. 시도 2호선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지금 360번 도로가 진짜 아침 저녁으로 뭐 지금 공직자분들도 출퇴근 다 하시니까 아시다시피 엄청납니다. 6차로로 돼 있는데 6차로 이거 만들 수 있겠습니까? 보상이나 뭐 이 절차 죽습니다. 그래서 의회나 시 집행부도 인식하고 있겠지만 시도 2호선이나 지금 서부 우회도로 잘못됐기 때문에 본 의원도 얼마 전에 그래 제시했다시피 우리가 시도 2호선 만들어서 양주역에도 붙이고 4차선 붙이고 나머지 그 어든이나 남방동을 통해서 미군부대 후문에서 정문으로 해서 간원교차로 만들고 그래서 호원 IC로 빨리 빠져나갈 수 있으면 서부에 있는 양주 시민들이나 의정부 쪽이나 서울에서 광백석 쪽으로 홍죽산업단지나 이런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지금 은연면 쪽에서 나와서도 광적을 통해서 백석을 해서 글로 나가는 차량이 어마어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을 좀 만들고 뭘 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일들을 가지고 계속 말씀들이 되고 진행이 되고 이건 맞지 않다. 잘못돼서 이거 죽은 거예요. 서부 우회도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만 답해 보세요. 일단 이 노선이 살아있는 노선입니까? 죽은 노선입니까? 서부 우회도로라는 명칭을 가지고 노선이 이게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네, 지금 서부 우회도로는 단독으로 추진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당시에 계산했을 때 1,300억 가량이 들어간다고 뭐를 해서 시작했던 건데 요번에 우리가 중앙에다가 광역도로로 좀 지정을 해주라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게 예산을 책정하니까 2,600억 들어간다는 사업이에요. 이거 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의정부나 경기도 부대하고 뭐 하면 국방부 뭘 해서 협력을 통해서 그쪽 길도 노선도 하나 만들고 시도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작년 3회 추경 때 10억 예산 세워서 지금 설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축을 좀 만들고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 양주 거쳐서 연천까지 가는 고속도로 이런 부분들을 빨리 가시화시켜서 서부축을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축을 통해서 우리가 GTX 들어오고 뭘 하면은 서부에서도 동부 쪽에 지금 뭐 개발들이 가시화돼서 많이 커지니까 GTS의 접근성이라든지 환경적인 부분에서 동쪽이 많이 발전하니까 서쪽에서도 빨리 접근해서 뭐 여러 가지 일들 보고 돌아올 수 있는 이런 노선들 이런 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좀 제가 답답스러워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인지하셔서 의원들이 질의하면 답변도 해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다 예산 문제지만 시급성 늘 지금 뭐 동료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지금 덕계 도화간 도로 375번 도로 덕계도화 360번 도로 시도 2호선 지금 서울 양주 연천 고속도로 이걸 해야지 360번 도로나 서정대 앞에 도로가 분산시켜야지만 이게 어느 정도 동서의 축도 맞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로망이 되게 중요하다.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걸 좀 뭐 다 아시겠지만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뭘 어떻게 해서 하고 아니면 추진이 되고 있으면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향후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데 속도감 있게 우리가 행정적인 어떤 뒷받침을 통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저 지금 더 질의하실 예, 의원 아니, 계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 예, 김종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뭐 지금 우리 종의원 정덕기 의원님 말씀은 풍문으로는 많이 들었습니다. 다 들은 얘기예요. 여기 임재건 의원님하고 저하고 시장님한테 만나러 갔습니다. 연천 간 도로나 고속도로 남들은 다 모르는 일이야. 우리만 보여준다고 우리 지도 봤습니다. 임 의원님 보셨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런 행정이 가는데 제대로 사업이 되겠습니까? 좀 정덕기 의원님은 다 아시네. 우리는 모르잖아요. 얘기하지 말라니까. 그리고 서부외도로 사업되고는 시도를 하면 어떻습니까? 시도하다가 지방도로 승격시키면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LH 사업했을 때 강화교통시설 분담금 우리가 더 받을 돼 있습니다. 평소에 얼마가. 그걸로 사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면제 받습니다. 뭐 지금 우리 정 의원님이 말씀하니까 이제는 이해가 되지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뭔가 변해야죠. 앞으로도 모든 거를 벌려놓고 투명하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뭘 합니까? 누군 알고 누군 모르잖아요. 말하지 말라니까 안 했고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발표해서 신문기자를 통해서 발표해서 고속도로가 납니다. 어떻게 해서 선형이 납니다. 왜 공개를 못합니까? 말만 땅값이 올라갈까 봐 얘기 안 합니까? 의원님, 지금 법적으로 걸려서 안 하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의원님.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사업에서 투명하게 만인이 다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행정을 해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도시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2일 10시부터 도시환경사업소 평생교육진흥원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